네, 자, 베팅의 순간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벤다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이 있습니까? 네. 역시 선거철이 되니까 선거 여론 업체들이 아, 수혜를 입는다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상한가 네. 같더라고요. 뭐죠? 엠브레인이요. 엠브레인. 다시 한번 AS 해볼까요? 뭐 AS 뭐 할 수가 없죠, 근데. 왜요? 이미 상한가를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뭐 기회를 받으셨던 분들은 뭐, 네. 네, 잘 됐겠죠. 음. 토비스 먹고 저거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네, 다 됐네요. 토비스는 뭐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갑자기 토비스는 말씀하시면 카지노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였고, 네. 네, 급등했고 뭐 그 다음에 아니, 좀 엠브레인까지 친절하게 얘기해 먹었으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소장님? 네, 네. 그 뒤로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났기 때문에 사실 필요가 없고 오늘 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네, 너무 자료가 합니다. 많아서.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베팅의 순간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네, 코어 패션이네요.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예, 다시 가져왔는데 지금 이게 의류업체가 지금 되게 갈리고 있는데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는 뭐 한국 섬유신문을 들어가야죠. 의류업체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 섬유신문 들어가고요. 치과 하시는 분은 치과 신문만 보시면 되고요. 기계 하시고 싶으시면 농기계 하고 싶으시면 농기계 신문 들어가시면 돼요. 요즘엔 신문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경제지를 보면 안 됩니다. 경제지 보면 다 반도체 얘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가 일단 60% 먹고 시작해요. 자기 분야 신문을 봐야 됩니다. 2020년도 섬유 패션 상장 71사 결산 여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섬유신문에 계속 나와요. 하반기, 상반기. 근데 2020년 상반기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다 코로나 팬데믹 맞아가지고 전부 예를 들어 면방부터 화선부터 그러니까 소재 만드는 데부터 있죠. 경방, 대한방직, 뭐 일신방직부터 화성업체, 대한화섬, 태강산업부터 의류 수출업체부터 OEM, ODM부터 다 있는데 여기서 패션 업체에서 지금 그 오늘 하는 지금 요 얘네 있잖아요. 코엘 패션이 처음으로 매출 10위안에 들었거든요. 이게 대부분 이게 순서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순이에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순인데 대부분 다 망가졌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맞아가지고 안 망가진 게 없는데 여기 지금 코엘 패션은 매출액이 8.1% 증가, 순이익 18.8, 그리고 영업이익 14.3%가 증가했어요. 그러면서 매출 순이 10위 안에 들었어요. 지금 이게 크리스 FNC라는 골프복 만드는 회사랑 이런 코엘 패션 같은 업체들.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크리스 FNC는 골프복으로 가서 아예 성공했고요. 골린이라는 게 창출이 됐고, 그리고 골프가 상대적으로 다른 뭐 농구나 이런 몸 비비는 운동보다는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서 크리스 FNC가 떴고, 코엘 패션은 온라인하고 홈쇼핑으로 다 팔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엘 패션은 그쪽으로 가서 성공을 한 거고, 거기에 반해서 LF같이 LG 패션같이 굉장히 조금 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곳은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한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한섬도 저기 뭐 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5.1 그리고 지금 이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서는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이거는 한섬의 어떤 가격 그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런 거예요. 비싼 쪽에 있어서 그런 거고, 어쨌든 코엘 패션의 실적이 굉장히 그 눈여겨볼 만했다. 예를 들어 뭐 대충 뭐 여기서 좋지 않은 거를 보면 예를 들어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마이너스 17.3% 줄었고, 그리고 뭐 신세계 같은 톰보이 운영하는 신세계 톰보이 마이너스 17.5 줄었고, 인디에프 24.6, 제로투세븐 같은 거 34% 줄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했던 것들 있잖아요. JS 코퍼레이션,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이거 전부 보시면 브랜드 X 코퍼레이션 매출액 118% 증가했고요. 그리고 여기 JS 코퍼레이션 59.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FNC, 그 다음에 오늘 저기 요런 거 코엘 패션 다 지금 차트 좋은 것만 가져왔는데, 차트 좋은 거 가져온 다음에 오늘 저 결과 보니까 왜 차트가 좋았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코로나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좋았다. 늘어난 애들이에요. 역으로. 네, 다른 좋습니다. 애들은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코엘 패션도 지금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피파 얘기는 저번에 드렸었죠. 지금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올해 월드컵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요, 소장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재미있는 댓글을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테리 강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소장님과 방송에서 이 컨셉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늘 궁금해하시잖아요. 두 분이 진짜 사이가 좋은 것인지 뭐 내지는 정말 사이가 나쁜지. 근데 테리 강님께서 두 분은 노랑풍선에서 신혼여행을 한 이후에 예약을 하고 비행기에서 불닭볶음면을 먹은 후에 코엘 패션 옷을 입고 신혼여행지에서 같이 골프를 치시면 됩니다. 코일 패션은 너무 속옷이 웃기지 않나요, 네, 여러분? 코일 패션은 속옷이 이분은 많은데요. 배팅의 순간을 정말 열심히 보신 분입니다. 네. 끝까지 안 들으시네요, 제 얘기. 아, 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재밌어요. 저도. 네, 말 이분은 만들어. 정말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던 노란풍선 기억하고 계신 거고 골프웨어도 저희 계속 배팅의 순간에서 소개를 했었죠. 불닭볶음면이 있는 삼양식품도 저희가 배팅의 순간에서 소개한 바 있고 오늘은 코엘 패션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총종합해서 하나의 논술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아, 생활 정말 속에서 박수. 발견 되게 좋아요. 저런 아주 식으로 아주 스토리 잘 엮어서 투자하면은 공부하셨습니다. 더 재밌고 좋아요. 너무 웃겨요. 근데 저희가 꼭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가상이니까요. 네, 네. 뭐 알겠습니다. 비즈니스 커플 뭐 아, 그렇죠? 비즈니스 커플 괜찮겠습니까? 아, 오늘로서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연애 가상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결혼하시는 아, 그 네. 알렉스랑 둘이 하다가 바로 결혼해 아, 버리잖아요. 다른 사람과 아, 네. 그렇죠? 그러면 너무 저희가 달콤했는데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결혼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 비즈니스잖아요. 아, 이거 참. 저희가 사이가 안 누구셨죠? 좋다, 그거. 통과젤이다라는 논란은 오늘 종지부 찍는 겁니까? 가상 커플 오늘부터 1일입니까? 네. 네, 그렇다. 어머, 제가 부끄러워야 하는 겁니까? 아니 뭐 그 원래 컨셉이 부끄러운 컨셉은 아니잖아요. 되게 당당한 커리어우먼 스타일. 네, 메타버스 상에서 결혼을 하라고 저희 조현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코엘 패션이었습니다. 자, 목표가와 그다음에 손절가 주시고 네, 마무리 짓고 예, 다음. 손절가 8,300원, 목표가 9,900원이고 네. 저는 그리고 피파 브랜드를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네. 피파 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아, 충 죄송합니다. 아. 피파 멤버 저기 피파 많이- 매니아. 피파 매니아 예. 분들이 네. 여기 주위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게임방에서 피파만 하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배팅의 순간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는 어떤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2차 전지 주들이 2021년만큼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냥 2차 전지로 완전히 쏠린 애들은 별로일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2차 전지가 거기서 더 가버리면 또 이제 저는 그런 소리 듣겠죠. 2차 전지 그때 이제 2022년, 22년 안 간다더라. 다 거짓말이 다 틀리네.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리튬 가격이 리튬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2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내놓는다며요. 그러면은 2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내놓으려면 테슬라가 예를 들어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원가를 못 잡으면 2천만 원짜리를 내놓으면 역마진이 난다는 얘긴데 그러면 리튬 가격이 저렇게 오르는 상황에서 배터리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고 그리고 그럼 이제 배터리에 뭐 4대 요소 있잖아요. 거기 그 만들어서 배터리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배터리 회사가 원가 절감을 해야 되니까 리튬 가격이 오르니까 다 밑바닥 밸류 체인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압박이 가불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파이가 늘어나고 굉장히 좋을 때는 다 좋았죠. 근데 그래서 지금 양극재도 흔들리고 다 흔들리는데 덱산 테코피아는 2차 전지를 주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OLED 소재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라인이에요, 지금. 덕산 네오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OLED 소자를 만드는데 덕산 테코피아는 뭐 하냐면 여기 또 우연찮게 첨보가 끼어 있습니다. 첨보는 2차 전지 첨가제를 2차 전지 전해액의 첨가제를 만드는 업체죠. 근데 첨보랑 덕산 테코피아다가 OLED 중간체를 납품하고 그거를 덕산 네오룩스랑 삼성 SDI가 받아서 OLED 소재를 만들고 그거를 OLED 패널로 만들어주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의 BOE. 그거를 스마트폰에 탑재해서 최종적으로 내놓는 애들이 삼성, LG, 애플, 화웨이. 그러니까 OLED 산업 밸류 체인의 맨 밑바닥에 있어요. 지금 덕산 테코피아는. 그러면 스마트폰 세트 업체인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가 계속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면 이 지금 OLED 중간체를 만드는 덕산 테코피아도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까 마침 같이 있는 그 첨보랑 같은 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VC랑 FEC라고 전해액 첨가제를 만든다.
근데 이게 왜 지금 각광받고 있냐? 조금 이거를 보시죠. 2020년 점유율이 CATL이 24.6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3.4로 거의 붙은 상태였는데 2021년으로 가자 CATL이 32.6이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0.3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떨어진 걸 다 누가 가져갔냐? CATL 가져갔고 나머지를 BYD가 가져간 거예요. BYD. BYD랑 CATL이 중국 업체가 싹 다 가져가서 둘이 합치니까 40%가 넘었습니다. 지금. 배터리 업체에서. 그래서 CATL, BYD가 주로 쓰는 게 리튬 인산 처리잖아요. LFP 배터리.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원계, 4원계 있는데 뭐 NCM이든 NCMA든 이런 거를 써요. 근데 이 지금 결과적으로 2021년의 결과는 뭐를 말하고 있나요? NCM이든 NCMA든 우리나라가 주력을 하고 있는 3원계, 4원계는 조금 파이가 줄었고 LFP가 저기 올라갔다는 얘기죠. 점유율이. 근데 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도 LFP 배터리를 차용한다고 했죠. 왜냐면 2천만 원짜리를 만들려면 NCMA는 비싸요. 네. 성능이 좋은 대신에 고성능 고출력 있는 시 비싸고 LFP는 싸요. 근데 대신에 LFP는 싼데 폭발의 위험이 높고 불안정해요. 네. 그 불안정한 거를 잡아주는 그 소재가 바로 이 지금 덕산 테코피아가 공장을 이번 연도 말에 완성해서 내년에 돌릴 그 VCFEC예요. 얘가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소재예요. 그렇군요. 천보도 그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천보로 따지면 천보는 경쟁사가 생기는 거고 똑같이 OLED 중간체 만드는 데서 둘이 경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플랫폼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새롭게 들어가서 하는 애가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벤더가 두 개 생기면 아무래도 천보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윗부분의 배터리 회사에서 전해액을 살 때, 전해액이나 전해액 첨계자를 살 때 이제 첨보 말고 옆에 덕산 저기 테코피아가 나왔다. 덕산 테코피아는 요 비슷한 우리가 퀄리티 테스트를 해봤는데 너네랑 퀄이 비슷하다. 너는 얼마 해줄 건데 네. 이렇게 협상이 돼버리니까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리니까 덕산 테코피아가 유리하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흔들리는 건 같은데 네. 덕산 테코피아는 OLED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붙은 거라 저번 연도에 전기자동차 소재만 집중적으로 하던 회사들보다 안 갔어요. 안 간 게 지금은 최고의 장점이에요. 그 LFP가 작년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달에 비교적 저렴한 2차 전지 배터리를 찾다 보니까 시장에서 각광을 받아서 4만 원 부근까지 갔다가 그다음부터는 시장의 중심에서 또 완전히 갑자기 멀어졌어요. 그런데 왜 다시 덕산 테코피아의 그 LFP 배터리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은님께서 첨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첨보보다 덕산 테코피아인지 혹시 비교 우위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와, 되게 많네요. 네? 일단 저희 질문 수준이 높죠. 첨보는 미리 올랐잖아요. 미리 올랐다. 그러니까 첨보는 자 후성이 있고 첨보가 있고 그다음 덕산 테코피아가 있잖아요. 후성은 육부라 인산 리튬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거고 그거를 대체할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F 전해질을 개발했잖아요. 첨보가. 근데 후성이든 첨보든 지난해 이미 시세가 다 났어요. 시세가 났잖아요. 뭐 이걸 더 날 수도 있지만 그냥 뭐를 보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냐면 후성이랑 첨보는 이미 과열권에 들어갔어요. 제 RSI. 과열권의 기준은 RSI 기준은 예. 70 이상인 건데 이미 후성 첨보는 80을 갔다 왔고 첨보도 마찬가지 80 이상을 갔어요. 90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쉬고 있어서 다시 뭐 공략해도 좋아요. 10개월선에서 공략해도 좋은데 그거보다 덜 오르는 걸 찾는 거죠.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가 첨보보다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 뭐냐면 똑같아요. TCK 얘기할 때랑 그때랑 똑같은 거예요. TCK가 실리콘 카바이드링 시장에 85%를 점유하고 있고 특허에서 몇 개 깨졌지만 아직도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인데 하나 머티리얼즈의 강점은 뭐냐면 하나 머티리얼즈가 치고 들어왔을 때 네. 세트 업체에서 장비 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TCK랑 하나 머티리얼즈 너네 실리콘 카바이드링 테스트 해봤더니 거의 성능은 유사한데 좋습니다. 너네가 이쪽으로 우리가 한번 빼줘볼 건데 그럼 너네는 가격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럼 이 경쟁사가 두 개가 생기면 밸류체인 상의 하단에 있는 애들은 그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두세 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덕산 테코피아 같이 새로 치러고 들어온 애게 기회가 좀 더 생길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신생 업체의 입체가 유리할 수 있다. 초반에 치고 들어갈 때. 주가가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그랬더니 은님께서는 지금 천보가 시세가 나고 많이 하락하지 않았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절대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신 소장께서 보고 있는 과열 지표인 RSI상으로는 여전히 아니요, 천보도 그래서 좋아요. 예. 가격권에서 빠져나왔고 10개월선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은 10개월선 기준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10개월선 안 깨면 천보를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후성도 그렇고 천보도 딱 10개월선이에요. 거기서 매수하시면 되고 덕산틱 테코피아는 또 다른 부분이죠. 그 추가로 OLED 부분까지 보고 있다. 어떤 게 더 좋은가는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선택에 판단하시면 돼요. 제가 수습하느라 정말 참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덕산 테코피아까지 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GF 리테일입니다. 네, 또 가져왔죠? 예. 자, GS 리테일이 편의점을 사랑하시는 우리 신 소장님. 네. 자, GS 리테일 가지신 분하고 BGF 리테일 가지신 분하고 지금 거의 천국과 지옥을 왜 똑같은 이름도 리테일이고 GS25랑 CU랑 지금 거의 뭐 점포수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니스톱을 롯데가 가져갔잖아요.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을 가져가도 단위수는 똑같이 이제 1000단위로 갔는데 미니스톱을 먹어서 근데 아직도 GS25랑 CU의 점포수에 비하면 모자라요. 그러니까 2강 1중 1약이 된 거예요, 지금. GS25, CU, 그다음 롯데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합쳐진 거 그다음 이마트 24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GS25는 그럼 점포수도 비슷하고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GS 리테일은 지금 박스권 하단부를 이탈해 가지고 신저가를 가고 있느냐. 그리고 왜 BGF 리테일은 올라가고 왜 이러죠? 이게 뭐냐면 지금 GS 리테일이 요기요를 인수했잖아요. 요기요를 인수했는데 요기요를 갖고 있는 업체가 뭐죠? 배달의 영웅.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 있죠. 독일에는 뭐가 있죠? 배달의 영웅이 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요기요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그 요기요를 GS25가 가져갔잖아요. 근데 GS25가 요기요를 가져간 이유는 뭔가요? 요즘에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GS25에서 시키면은 걸어서 비닐봉지 들고 배달을 가세요. 아파트 단지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요기요에 소속해서 하는 거예요. 요기요에 등록을 하면은 거기에 배달 라이더가 되시는 거예요. 도보 배달도 되고 전기자전거 배달도 되고 오토바이 배달도 되고 자동차 배달도 돼요. 그건 자기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요기요가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나온 건데 딜리버리 히어로가 독일에서는 지금 잘 안 돼서 사업을 지금 굉장히 주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시켜 먹질 않아요. 그리고 라이더에 대한 대우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요기요를 GS25에 넘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산업이 잘 되니까. 근데 GS25는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GS25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GS 슈퍼마켓도 있고 더 프레시도 있고 거기를 거점을 이용해서 신선식품을 갖다가 거기다가 배달을 해요. 새벽에. 그 다음에 고객이 배달을 하면 배달의 요기요에 소속된 분들이 거기서 슈퍼마켓에서 가져오고 GS25에서 갖고 와서 집에다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의 주가를 보면 좋지가 않아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좋지가 않아요. 미국에는 뭐가 있죠? 미국에는 도오대시가 있습니다. 도오대시 주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제자리로 돌아갔고요. 우버 이츠를 하는 우버 테크놀로지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배달앱들이 다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S 리테일은 요기요를 인수하면서 그 사업을 한다고 굉장히 천명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GS 리테일은 요기요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달앱이 다 안 좋은데 주가가 GS 리테일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BGF 리테일은 GS 리테일처럼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반사적으로 이득이 있다 지금. 그럼 이 디커플링은 계속되는 거예요? GS 리테일은 하락이 불가피하고 BGF 리테일은 상대적으로 좋다. 계속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왜냐면 차별화가 네. 계속될 것 같다라는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덕산테코피아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의 가상 커플 1호 발표도 시간을 좀 많이 뺏겨서 서둘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얼마까지 보십니까? 네, 손절가 16만 원, 목표가 18만 원입니다. 네, 18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베팅의 순간 저희 마지막 종목은 풍국주정이네요.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주정 가격이 올렸기 때문에 소주 회사들은 지금 고민이지만 주정 회사들은 좋다. 자, 대한 주정 판매라는 회사가 있죠. 들어가면 되게 풍국주정도 그렇고 되게 약간 구닥다리. 왜냐면 이 주정을 판매하는 회사, 병뚜껑을 판매하는 회사, 예. 그냥 너무 안정적이에요. 회사가 그냥 정해져 있거든요. 병뚜껑은 사마안간이랑 세안금속만 팔고 대한주정 판매는 20개 정도 회사가 대한주정 판매라는 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서만 주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류 업체가. 여기서만 주정을 받아야 돼. 근데 여기서 주정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리고 병뚜껑은 사마한강 세안금속에서 받아가지고 소주 참이슬이나 처음처럼이나 좋은데이를 만드는데 지금 참이슬 좋은데이 처음처럼은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 없었죠. 없는데 문제는 주정 가격을 지금 엄청 올렸어요. 그러니까 주정 회사들은 일단 이득이 나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주정 가격에 올려버렸습니다. 대한 주정 판매에서 나가는 주정 가격이 올랐어요. 네, 근데요, 소장님. 네. 맞아요. 10년 만에 소주값 올린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좋다가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단 것이 좀 부담스러운데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소주 가격은 인상을 안 했죠. 아직. 소주 인상을 가격은 인상을 하겠다. 못했고 예. 여러분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고통 분담은 오래 하지 못할 겁니다. 혼자서는. 결국에 참이슬 좋은데이 뭐 다 올릴 거고 처음처럼 누가 먼저인지 깃발을 드느냐가 문제고 주정 가격은 이제 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주가가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네. 가격상으로 차트로 봤을 때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상승 탄력이 둔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겠는지 이것을 감안한 목표가를 세워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런 부담은 있고요. 손절가 16,000원, 목표가는 18,000원입니다. 그럼 부담은 있다. 그래도 목표가는 여전히 18,000원으로 계속 가져가시겠다. 손절가 16,000원 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배팅의 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